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홈페이지 완성 가이드의 5탄으로 내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 중 SEO 설정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교육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SEO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검색 엔진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최적화한 내 사이트가 알맞게 노출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24와 혹은 뭐 식스텝 같은 다른 호스팅사에서 아이맵으로 이전을 했을 때 이 SEO를 어떻게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Q&A를 가진 후에 교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검색 엔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사에서 특정 키워드나 문장을 검색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아이맵을 검색하면 아이맵 홈페이지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트들도 이런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내 사이트가 나오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 다음, 네이버 세 가지 모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실 때에는 준비된 가이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혹여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고객님들이 있다면 해당 가이드 참고해서 등록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했는데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왜 제 사이트는 안 나와요? 라는 문의를 주십니다. 내 사이트가 왜 안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 검색 엔진은 기본적으로 방문자가 네이버나 구글에 와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노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또 네이버를 찾아오겠죠. 즉, 해당 과정에서 내 사이트가 노출되려면 검색 엔진이 아, 이 사이트 되게 좋은 사이트구나, 되게 좋은 콘텐츠가 있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인식하기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등록을 했더라도 바로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인식하는 과정을 크롤링한다, 인덱싱한다, 그리고 평가를 거친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색 로봇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인덱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아, 이 사이트가 이 키워드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네 라고 평가를 한 후에 랭킹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내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이 되고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기술과 전략을 저희가 SEO라고 합니다. 즉, 검색 엔진에 맞춰서 내 사이트를 최적화하는 과정인 거죠. 저희 아이맵에서도 우리 고객님들이 SEO를 진행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하고요. 처음 하시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가이드들에 있는 팁들을, 즉 SEO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플러스 여러분이 실제 진행하실 때 도움되는 내용들을 교육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검색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SEO 외에도 광고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 광고와 SEO의 가장 큰 차이는 검색 광고는 유료이고요. SEO는 무료입니다.
저희 아이맵 같은 경우는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고요. 상단에 광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SEO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색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내고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노출이 됩니다. 실제 방문자들이 클릭을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네이버가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노출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빠르게 노출이 필요하고 혹은 이거 단기간 어떤 이벤트가 있다. 내 사이트에 신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노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SEO는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만 잘 해주시면은 별도의 광고비를 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 사이트 방문율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위에 노출되기까지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SEO만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마케팅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이 검색 광고와 SEO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노출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나 내 사이트가 처음 노출된다라고 하시면 검색 광고와 병행을 하셔서 클릭률을 높이시는 방법도 네, 좋겠죠. 저희 그럼 이어서 SEO 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광고보다는 요 SEO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SEO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맵 사이트가 있으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서울 봄꽃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별도의 축제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SEO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세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거를 검색 로봇에게 잘 전달해서 검색 사용자가 콘텐츠에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내 사이트 상위 랭킹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시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키워드, 목표를 잡으셔야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네이버에 뭐 봄꽃이라는 걸 검색했을 때 우리 사이트, 내가 만든 봄꽃 페스티벌 사이트가 먼저 노출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목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설정하신 후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사이트에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혹은 내 사이트에 키워드를 바탕으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죠. 실제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사이트가 잘 노출이 되는지, 노출이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넣어야 될 키워드는 이러한 키워드들입니다. 첫 번째로 내 사이트의 제품이나 특성, 서비스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여야 해요. 아까 보여드린 요런 봄꽃 페스티벌 사이트라고 하면은 뭐 봄소풍, 축제와 같은 키워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키워드들 중에서 내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단순히 소풍 혹은 축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노출됩니다. 즉 검색량은 많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그럼 내 사이트가 상위에 노출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가 아니라 검색량도 적당히 있지만 경쟁률이 낮은 그러한 키워드를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키워드 툴들을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와 트윈월즈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 모두 무료이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검색 광고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검색 광고를 하기 전에 어떤 키워드가 좋을지 한번 조회를 해보라고 제공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 툴이 있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 여기
파란색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이곳에서 도구를 클릭하시고 키워드 도구로 가시면 이 키워드 부분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여러 개 줄을 나눠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여러분이 조회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캡처해온 이미지와 같이 해당 키워드의 월간 검색 수와 경쟁 정도까지 정말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검색 수는 많지만 경쟁 정도가 낮은 키워드가 적절한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트윈월드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구글과 같은 다른 검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네이버의 키워드만 측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트윈월드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의 가입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딱 2번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국가와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봄꽃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서 봄꽃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검색어들까지 쭉 보여주면서 서치 볼륨, 즉 얼마나 검색량이 많은지, 컴페티션, 경쟁도는 몇 번 정도 되는지 숫자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여러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채팅창으로 링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목표하는 키워드가 명확히 생기셨을 거고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관리자 페이지 메뉴 중에서 환경 설정 클릭하시고 여기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강의하는 SEO 관련된 내용들을 한눈에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권한 설정 아래에 있는 부분은 IMAP 기본 도메인을 노출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abc.com이라고 하는 개인 도메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무래도 개인 도메인을 우선 노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오히려 이 imap.me 도메인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때는 해당 메뉴에서 IMAP 기본 도메인만 검색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각 상품이 SEO,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색 사이트보다는 쇼핑 탭으로 별도로 분리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크게 노출되지는 않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콘텐츠별 SEO입니다. 해당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 사이트에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게시물 하나하나를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콘텐츠별 SEO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옆에 표기된 것과 같이 아직 출시 예정이라서 저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상품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내 사이트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콘텐츠별 SEO는 저희 아이맵이 출시를 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기본 설정 먼저 한 번씩 해볼게요. 일단 메타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보신 관리자 페이지의 이 메타 타이틀과 동일한 타이틀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색했을 때 내 사이트의 제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웹사이트의 이름입니다. 아이맵에서는 해당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하실 때에는 고유한 브랜드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만약 여러분 사이트가 어떠한 서비스나 제공하고 있는 중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해당 키워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IMAP이라고 넣는 방법도 있지만 맞춤형 웹사이트 제작 IMAP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이름이 뜨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같이 입력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설명란이에요. 지금 제가 캡처해온 이미지를 보시면 제목 밑에 코딩과 디자인을 몰라도 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여러분이 직접 원하시는 설명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맵 관리자 페이지에 보시면 타이틀 밑에 바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설명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설명을 입력하실 때에는 한글로는 80자, 영문은 160자 정도의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 문장을 끝낼 때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와 같이 사이트에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타이틀과 스크립션은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내 사이트의 첫 인상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번잡하게보다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게 타깃 키워드를 포함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메타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관리자 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바로 밑에 메타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입력하실 때에는 특정 단어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키워드가 하나 추가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짧은 단어나 구문으로 좀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SEO라고 하면 이 메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사이트의 이름과 이런 설명을 정했는데 만약에 특정 페이지를 나는 별도로 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메뉴별로, 즉 페이지별로도 이런 이름이나 설명을 작성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바로 페이지 제목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별도로 넣고자 하는 페이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라 디자인 모드로 이동하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와 같이 아이맵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내 사이트 목록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 디자인 모드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에 오시면 좌측에 메뉴 관리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내가 별도로 설정하고자 하는 메뉴 옆에 I 버튼이 있어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메뉴 설정 창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해당 페이지만의 제목과 설명을 별도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 엔진에 해당 페이지가 노출된다면 여러분이 설정하신 제목과 설명이 아까 보신 사이트 제목 설명처럼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게 바로 이 메뉴 링크입니다. 저희 아이맵에서 여러분이 페이지, 메뉴를 추가하면 이렇게 슬래시하고 임의의 숫자가 붙어서 링크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에 실제 해당 페이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넣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메뉴라고 하면 이 슬래시 뒷부분에 노티스와 같은 부분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사이트 디자인 모드를 보시면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이 URL도 제가 똑같이 티켓으로 변경한 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URL 부분에도 페이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설정해 주시면 훨씬 SEO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같이 설정하셔야 하는 부분이 헤딩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H1, H2, H3와 같은 태그입니다. 옆에 제가 이미지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H1, 즉 상위로 갈수록 강조가 돼서 굵고 크게 표현이 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이트와 같이 우리 봄꽃 페스티벌 하고 있어, 이런 글자를 입력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고 굵게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H1 태그가 되겠죠. 실제 방문자가 왔을 때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H1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검색 로봇이 여러분 사이트의 정보를 획득할 때, 아, 이 페이지는 이 H1에 있는 내용이 주제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 H1이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이 페이지는 뭐가 주제인지 검색 로봇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1 태그는 한 페이지에 하나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SEO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요. 핵심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죠. 제 사이트를 보면 꽃길 소풍이 페스티벌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사람들이 꽃길 소풍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면 좋겠어요. 즉,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H1에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 H1을 어떻게 설정하냐라고 하신다면 아까와 같은 디자인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텍스트 넣으신 부분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드래그를 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텍스트 바에서 단락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목 1로 해주시면 H1 태그가 붙게 됩니다. 제목 2는 H2 소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텍스트 위젯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 이렇게 상단에 박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다 H1 태그를 단락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헤딩 태그뿐만이 아니라 뭐 타이틀 부분에도 키워드를 넣어주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 키워드를 너무 남발하시면 또 안 됩니다. 같은 콘텐츠에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이제 스토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구글에서는 한 페이지에 동일한 키워드가 2.5%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시되 키워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사이트에 꽃길 소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벚꽃, 개나리, 봄 소풍, 뭐 봄 산책, 봄꽃 이러한 관련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점까지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콘텐츠 SEO를 할 때 정말 크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툴이 있는데요. 바로 챗GPT입니다. 많이들 써보셨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SEO를 하실 때 챗GPT를 통해서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키워드를 추천받거나 혹은 아까와 같은 뭐 타이틀이나 설명을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지 모두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GPT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GPT에게 요구를 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와 같이 축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축제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프로그램 소개말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GPT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할 때에는 나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글의 길이는 뭐 800자였으면 좋겠고, 톤은 좀 친근한 톤이었으면 좋겠어와 같이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나는 아이맵에서 만든 서울 봄꽃 페스티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타겟은 20, 30대 여성이고, 주제는 한강 벚꽃 명소야.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 소개글을 친근한 톤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GPT가 실제로 글을 다 작성을 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초안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GPT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시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빠른 시간 내에 알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정말 친근한 톤으로 소개해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가상의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이 일부분 수정을 하시고, 혹여 내가 조금 더 좋게 다듬고 싶다라고 하면 다듬으셔도 무방을 합니다. 초안을 받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초안을 받으셨다면 사이트에 이거를 넣으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해당 페이지를, 즉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넣었을 때 혹시 이 메뉴, 페이지의 타이틀이나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도 이어서 추천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너가 작성해준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어떠한 제목과 설명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이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제목이 좋은지, 어떤 설명이 좋은지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GPT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도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원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당연히 좋은데요. 이 기준은 저희 아이맵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맵 가이드 중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로 내 사이트 검색 결과에 노출하기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위한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어떠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바탕으로 GPT가 작성해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판단을 하셔서 실제 사이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지 텍스트, 이제 알트 태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검색 엔진이 여러분 사이트를 어떤 사이트인지 정보를 가져갈 때 이러한 이미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이미지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지에 설명을 넣어주시는 과정이 바로 Alt 태그입니다. 만약에 Alt 태그를 넣으시면 이렇게 검색 엔진이 읽을 수 있도록 Alt 태그가 추가되면서 여러분이 입력한 설명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 아이맵 가이드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어요로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은 직접 디자인 모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티켓이라고 하는 메뉴에 넣어두었고 해당 배너입니다. 이미지로 설정 부분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미지 설정으로 가면 이렇게 밑에 설명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Alt 태그에 적용이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당연히 실제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추기로 저는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제 콘텐츠 SEO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잘 넣어준 콘텐츠들을 검색 엔진이 알맞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테크니컬 SEO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웹사이트 속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내 페이지에 정말 좋은 키워드들과 정말 좋은 콘텐츠들을 가져와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다면 상위 노출되는 데까지 점수가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정확히 웹사이트 속도와 SEO는 다른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이트가 최종적으로 랭킹이 될 때에는 사이트 속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맵에서는 사이트 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나 내 사이트에 너무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가 있지는 않은지 스크립트, 코드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더 빠른 속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당 가이드도 지금 웨비나 링크로 채팅창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안 연결이라고 하는 SSL입니다. 이 SSL은 이제 처음 들어보신 고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송수신 될 때 암호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쇼핑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것들을 입력하게 되죠.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땡땡땡땡하고 보안 처리가 되어서 송수신 되게 해주는 게 바로 SSL이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도메인별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SSL이 적용되면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SSL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법적으로도 네, 필수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점검해주면 좋은 부분이 모바일 최적화입니다. 요즘에는 PC보다도 모바일에서 검색해서 사이트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의 디자인도 중요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은 기기별 크기,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비교적 작은 아이폰 같은 것들도 있고 좀 큰 갤럭시 기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에서 들어오더라도 내 사이트가 알맞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SEO적으로는 반응형 사이트를 권장합니다. 저희 아이맵은 이미 반응형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PC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에는 또 별도로 모바일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맵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방향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혹은 원치 않은 부분들은 별도로 여러분이 한 번 더 모발만의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교육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이전에 진행했던 강의이고요. 나만의 모바일 디자인 하기라고 해서 1탄, 2탄 두 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모바일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404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페이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방문자라고 가정을 하고 네이버에 어떤 키워드를 쳐서 사이트에 눌렀는데 찾을 수 없는 페이지가 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이 좋지 않겠죠. 실제 검색 엔진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페이지가 뜨는 것을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맵에서 이 404가 어쩔 때 뜨냐라고 한다면 내가 상품을 판매하다가 상품을 삭제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상품 링크로 들어간 사람들 404가 뜨고요. 내가 원래는 메뉴 링크가 34였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노티스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떤 고객이 기존 링크, 즉 34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해당 링크는 없죠. 그럴 때 404가 뜹니다. 실제 없는 링크이기 때문에 뜨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404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맵 관리자 페이지에서 해당 설정이 가능해요. 요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환경 설정에 일반 메뉴로 이동을 하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타 설정에 없는 페이지 처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안내된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접근하면 404 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리다이렉트 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얘를 체크해주면 지금 보이는 404 페이지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요거까지 체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실제 네이버나 구글에 사이트를 등록한 후에 하실 수 있는 설정입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에도 보면은 사이트 맵이랑 RSS를 제출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고객님들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 단어를 처음 듣다 보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사이트 맵은 여러분 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페이지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사이트 지도예요. 그리고 RSSL은 이러한 지도가 알맞게 네이버나 구글에 제공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함께 네, 등록을 해주시는 편인데요. 참고로 저희 아이맵에서는 사이트 맵을 그리고 RSS 주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보신 요 SEO 메뉴 있으시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트 맵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그리고 구글의 서치 홈페이지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등록이 되고요. RSSL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주소 그대로 복사하셔서 서치 어드바이저 가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필수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로고 tx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아이맵 가이드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SEO 공부를 하셨거나 어떤 강의를 들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맵에서는 사실 이 로고 txt를 꼭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드가 하는 역할은 검색 로봇에게 여기 여기 페이지는 너가 가져가도 돼. 그런데 이러이런 페이지는 가져가지 마 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뭐 로그인 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즉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은 이미 저희 아이맵에서 차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부분을 쓴다라고 하신다면 수집되지 않아야 할 페이지를 추가하는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관리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 밑에 이렇게 로고 txt 사용이라고 하는 목록이 있고요. 옆에 있는 토글을 클릭하셔서 활성화한 다음 여기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이트가 폐쇄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요. 로그인을 해서만 보이는 그런 페이지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페이지는 검색에 노출되더라고 하더라도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 안 하면은 어차피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접속이 불가한 페이지를 굳이 검색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차단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혹여나 그런 페이지가 있다면 요 로고 txt를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SEO 설정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아이맵 가이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에는 도대체 무슨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등록을 하실 때에는 가이드를 보시면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만약 내가 사이트를 이전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SEO를 보존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이트를 이전했다면 사실상 내가 만든 사이트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24에서 사이트를 만들고 SEO를 해서 노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맵으로 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사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콘텐츠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실 때는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이 SEO 가치를 보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보존되어야만 검색 엔진의 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방문량도 꾸준히 확보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브랜드 신뢰도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사이트를 이전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24에서 abc.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사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이맵으로 이전했으니 당연히 아이맵 사이트에 해당 도메인을 연결을 해주셔야 하겠죠. 이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맵은 꼭 아이맵에서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타사에서 구매한 도메인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도메인을 아이맵에 연결해 주신 다음에는 재수집이라는 걸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즉, 검색 로봇에게 내 사이트 정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수집해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이버와 구글에서는 각각의 재수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를 따라서 재수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걸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맵은 주소를 이미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복사하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타사에서 사용했다면 이 사이트맵 주소가 아이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신 후에는 꼭 이 사이트맵을 네이버나 구글에 제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SEO를 잘 설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내 사이트가 잘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맵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 가시면 통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입 검색어로 넘어가시면요. 날짜를 선정을 하시고 어떠한 검색 엔진에서 어떠한 키워드로 내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겟팅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고 실제로 해당 키워드로 클릭, 즉 접속하는 수가 많다라고 하면 SEO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좀 원시적인 방법인데요. 직접 키워드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는 이름이 꽃길 소풍이라고 하는 사이트라서 해당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내 사이트가 몇 번째에 노출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3페이지쯤에 노출을 되고 있죠. 즉 노출은 되고 있지만 아직 상위는 아니다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구글의 서치 콘솔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사이트를 구글에 노출할 때 등록하는 그 페이지 이름이 구글 서치 콘솔이에요. 즉 내가 구글의 사이트에 등록했다면 서치 콘솔은 무조건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치 콘솔 들어가신 다음에 옆에 있는 실적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총 클릭 수는 몇 개고, 노출은 몇 번 됐고, 평균 CTR, 계제 순위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여러분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클릭 수는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실제로 몇 번 클릭이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즉, 내 사이트에 실제 들어온 방문율이 됩니다. 총 노출 수는 구글 검색 결과에 몇 번 노출되었는지 측정하는 항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문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 다음 평균 CTR. 이 CTR이 클릭률입니다. 만약에 전체 노출이 5번인데 3번 들어왔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60% 정도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CTR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CTR이 높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사이트를 들어왔네, 선택했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제 순위는 평균적으로 내 사이트가 노출되는 순위, 랭킹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등으로 나왔지만 키워드를 조금 바꿔서 검색했을 때는 세 번째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평균 계제 순위가 2순위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 사이트는 실제 구글에 등록해서 노출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30위 정도의 노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치 콘솔에 실제로 구글에 사이트에 등록하시고 굉장히 많이 문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색인 생성이 안 됐어요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구글의 사이트를 등록하면 구글에서 여러분 이메일로 색인 생성 보고서라는 거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메일을 우연히 열었다가 색인 생성이 됐네? 라고 딱 들어가 보시겠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인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색 엔진이 내 웹페이지를 몇 개나 저장해 갔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가 위에 많이 있는데요. 이 5개가 각각의 페이지지만 실제 색인은 한 2페이지 정도만 생성이 되었을 수 있는 거죠. 고객님들께서 서치 어드바이저에 들어가신 다음에 실패 사유를 보고 문의를 하러 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색인이 실패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요? 라고 요청을 주세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원래 색인은 무조건 생성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밑에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구글의 페이지 색인 생성 보고서라고 하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구글에 여러분이 사이트를 등록하더라도 애초에 모든 페이지가 색인이 생성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색인이 생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한 페이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모든 이유를 파악해서 꼭 색인을 만들어야지라고 하셔도 구글 측에서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색인이 생성되지 않느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제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프로그램 페이지로 가면 이 꽃길 산책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꽃길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포토존으로 넘어가면 포토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두 페이지는 모두 내용은 다르지만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구조도 굉장히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콘텐츠가 다른 페이지와 너무 동일하거나 혹은 중복되거나 내용이 너무 짧거나 하면 검색 엔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페이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색인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고 txt를 사용해서 별도로 차단하신 경우도 색인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지가 색인이 생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즉, 중요한 페이지만 색인이 생성되었다라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중요한 페이지인데 생성이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냐? 다양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즉, 페이지를 10개 만들어서 이 중에 2개라도 색인 생성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똑같은 내용을 3개의 페이지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고 해당 페이지를 각각의 콘텐츠로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페이지마다 주요 콘텐츠, 주제가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요. 고유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인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뭐 H1이라든지 그리고 메뉴 자체의 URL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때에도 도대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캡처한 이 페이지는 GPT를 통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네, GPT에게 이러이러한 사이트인데 어떻게 페이지 구성하면 좋을까라고 여쭤보시면 GPT가 이렇게 대안을 좀 잡아줍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은 거죠.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무리 없이 사이트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실제 제 사이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것처럼 네이버와 구글에 알맞게 노출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번에 더 유익한 교육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